유튜브에 골프 레슨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죠. 첫 번째로 그립은 이렇게 쥐는 거다. 두 번째로 백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세 번째로 250m 치는 방법. 네 번째로 볼 스피드 15m/s 정도 증가되는 방법. 다섯 번째로 드라이버 및 아이언 무조건 잘 치는 방법. 여섯 번째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립을 그렇게 잡거나 쥐면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의 크기나 구조를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모를 텐데요. 진짜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그런 거 좀 묻고 싶고, 손가락이 긴 사람이 있고 손가락이 짧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의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팔이 길면 업라이트 스윙을 했을 경우에 우측 땅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팔이 긴 사람한테도 업라이트하게 들으라고 할 건지, 아니면 키가 165cm 되는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250m가 진짜로 나가는 건지, 정말 그렇게 하기만 하면 250m가 나가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생각은 마이클 조던한테 어떻게 하면 덩크슛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하는 말이, 한 손으로 공을 쥐고 그 점프를 해서 림 안에다가 공을 넣고 림을 잡으면 그게 덩크슛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듣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덩크슛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수 이승환 씨는 덩크슛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엄청 기쁠 거라고 이제 노래로 만들기도 했죠. 키가 2m 넘는 농구 선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덩크슛이라는 거예요. 장타를 위주로 훈련을 했었던 장타 선수들에게 250m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의 그런 키, 신장, 근육 분포 등등을 따져보면 250m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타에 대해 별다른 레슨이나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현재 유튜브와 레슨의 체계를 훑어보면 개인의 신체나 클럽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방법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성공팔이를 하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죠. 자신의 성공 지식을 20만원 혹은 30만원 정도의 그 책이나 강연을 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홍보하고는 합니다. 정말 자신의 성공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기에 그런 강연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벌이 수단일까요? 저는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근데 이번 질문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성공에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동이라고 봐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좋은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정립하고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고 게임하지 말고 폰을 멀리하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어라 같은 이야기들은 무조건 좋은 조언이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골프를 즐길 때 잘 맞은 샷에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잘 맞은 샷에서는 배울 것이 없고요. 잘 맞지 않은 샷에서 배울 게 더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티샷이 슬라이스가 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음 홀에서 똑같은 샷을 하면 똑같이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지 않도록 무엇이든 변화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슬라이스, 오비의 경험이 다음 샷에서의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해본 경험이겠지만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을 연습장에서 훈련해보고 다음날 필드에서 실전에 투입해 본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도 해봤을 것이고 그대로 실패도 해봤을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다음 샷도 동일하게 했지만 이는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냈을 것이죠. 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전 샷은 성공을 했고 이번 샷에서는 실패를 했을까?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스스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가져보는 사실들이고 누구나 다 겪어본 사실입니다.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를 손으로 잡아봤더니 뜨겁습니다. 저는 다음에 그 된장찌개를 먹을 때 손수건이나 집게를 통해서 옮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왜?
뜨거우니까. 맨손으로 잡으면 뜨거우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고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과 학습은 나를 다치지 않게 해주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일반 골퍼와 프로 골퍼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하나.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골프 연습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하는 행위이고 여러 가지 스윙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그것이 스윙이고 그것이 골프입니다. 골프공은 절대로 똑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왼쪽으로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비행하고 착지합니다. 자신이 똑바로 쳤다고 착각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골프공은 일자의 비행과 착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골프공은 구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에는 정말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 변수의 개수는 어림잡아 수백, 수천조 개 이상의 변수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람과 땅, 잔디, 날씨, 지형, 공간, 높이, 클럽, 사람 등등 조금씩 다른 이런 조건들을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면 엄청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샷을 하기 전에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것을 생각하고 샷을 하게 됩니다. 자, 가령 발끝 내리막 4cm 지점에 공이 존재하고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업라이트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높게 들어야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때 업라이트한 백스윙은 급격한 어택 앵글을 만듭니다. 이러한 어택 앵글과 세워져 있는 로프트로 인해 공은 우측으로 비행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끝 내리막은 슬라이스 라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예측하여 왼쪽을 에이밍하고 샷을 진행하죠. 하지만 백스윙의 업라이트 각도가 0.1도가 틀어질 때마다 볼의 탄착지는 1m씩 벗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골퍼는 백스윙의 각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러한 슬라이스 라이에서 일정한 백스윙이 가능이나 한 걸까요? 백스윙 시에 앞으로 쏟아질 것 같아서 무게중심을 뒤로 하여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한다면 나는 서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내가 서 있으니 내 앞에 공간은 줄어들게 되며 줄어든 공간으로 인해 헤드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와 깎여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예측한 우측 탄착보다 더 심한 우측 탄착을 보일 수 있고요. 훅 그립을 잡았다면 왼쪽으로 심각한 훅을 만들어내서 에이밍한 곳으로 날아가 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발끝 내리막의 4cm 라이 하나만 갖고도 이러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0.1cm씩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런 페타바이트를 넘어서는 계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서 샷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뚝배기처럼 생긴 물건에 무언가가 담겨져서 온다면 그것이 뜨거울 것이라고 학습된 결과 때문에 다치지 않고 주변의 도구를 활용하여 뚝배기를 잡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샷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샷을 선택하고 가장 근접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골프의 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개의 샷에서 오른쪽을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경우의 수에서 500개가 줄어듭니다. 자, 그럼 500개의 샷에서 공을 띄운다 혹은 띄우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목 로테이션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하고요. 클럽을 가파르게 든다 들지 않는다를 결정하고요. 백스윙의 크기를 100%에서 70%만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대략 100여 개의 변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6번째의 변수가 정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46번째 변수에 가까운 결정을 하고 샷을 했을 때 그 공은 바로 홀컵 주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도 홀컵 근처에 붙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자신의 경험을 지금 샷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번 이것을 계산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없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10번의 샷을 해봤더니 9번이 이렇게 되더라.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하자라는 결론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이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선 원인을 바꿔보는 겁니다. 유튜브 레슨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고생하면서 원인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들이 정답이라며 공개해놓은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해서 시간을 줄이고 정답에 가깝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의 제품 리뷰는 왜 보는 겁니까? 스스로 구입하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시간 투자해서 비용 투자해서 알아내기보다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토대로 결정하고 구입해서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닙니까? 자,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건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수많은 골퍼들은 자신에게 맞는 스윙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당신은, 그들은 우리와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PGA 골퍼들의 최고의 마인드 멘토인 카필 굽타는 최고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마이클 조던, 단 한 명의 타이거 우즈, 단 한 명의 페더러만이 존재한다. 모두는 개인만의 고유한 방식이 존재한다. 최고가 되는 방법은 개인의 고유한 방식을, 내 DNA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즉 모든 스윙은 내 몸에 맞는 그런 스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레슨을 꼭 봐야겠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도구가 저 사람이 가진 도구와 같은가? 저 사람이 가진 체형은 내 체형과 같은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체형과 도구가 같지 않다면 그 유튜버의 레슨은 독이 될 겁니다. 내가 기린이고 코끼리인데 굳이 상어의 사냥 방식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풀을 뜯는 법을 배워야지 수영하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당신이 다치지 않고 이 골프라는 중독성 넘치는 스포츠를 재미있고 오래오래 즐기며 살아가는 것, 도구를 활용하여 편하게 즐겁게 골프를 즐기는 것, 힘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골프를 즐기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바라는 점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바란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중생.